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지 이제 첫 번째 면을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유의사항이 써져 있어요. 자, 이 유의사항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인적사항 누락이 됐든 아니면 인적사항을 이제 잘못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로 인한 이제 불이익 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수험자 책임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니까 화면에 만약에 우리 암호 입력창이 화면상에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면 아래에 이제 암호를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암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암호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암호를 입력해라. 그런 이제 대화 상자가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시험 볼 때 암호를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암호 입력창이 나타나면 우리 지시사항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암호가 써져 있으니까 이 암호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작성된 답안은 주어진 경로 그리고 파일명 이런 것들은 이제 변경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변경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해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를 이제 준수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때 답안 파일명에 이제 얘하고 C 드라이브 5A라는 그 폴더에 수험 번호 8자리 .xlsm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이 써져 있죠.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우리 엑셀 화면이 이제 짜잔하고 뜨는 순간 여러분들 수험 번호 그 8자리로 그렇게 이제 저장이 된 그런 엑셀 파일이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그런 이제 경로나 파일명 이런 것들 우리가 절대로 이제 변경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제 변경하면 어떻게 된다? 실격 처리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외부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외부 데이터 위치는 우리 C 드라이브에 OA라는 그 폴더 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폴더 안에 외부 데이터 그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 파일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다음같이 이제 처리하면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해서 제시된 그 시트요. 우리 엑셀 파일이 이제 짜잔하고 열어보게 되면 여러 개 시트들로 전부 다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런 이제 시트가 됐든 아니면 개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순서가 됐든 이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제시된 시트나 개체 그런 것들을 임의로 이제 내가 추가를 시키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시험 전에 우리가 외부 데이터 그 데이터를 만약에 열어보게 되면 그때도 이제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는 감독관은 이제 시험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시험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외부 데이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어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엑셀 파일에 이제 제시된 그런 시트나 개체 그런 것들의 순서가 됐든 이름이 됐든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제 변경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임의로 막 추가를 시키거나 삭제를 해도 안 된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무조건 어떻게 되더라? 실격 처리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 보니까 우리 답안은 반드시 이제 문제에서 지시 또는 요구한 그 셀에다가 입력을 해라. 다음같이 이제 처리하게 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된 그런 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제시된 그 함수만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문제에서 이제 제시된 그런 함수가 아니라 그 외에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때 이제 결과값은 만약에 똑바로 나오더라도 그 문제는 아예 이제 채점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수험자가 임의로 지시하지 않은 그런 이제 셀에 이동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했어요. 해서 셀의 이제 위치나 내용이 이제 변경된 그런 경우에 해당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문제 모두 다 채점 대상에서 다 제외가 된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도형이 됐든 차트가 됐든 그런 개체가 만약에 중첩되어 있어요. 중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일한 계산 결과 그 시트가 복수계로 여러 개로 이제 존재할 경우에 해당 이제 개체나 시트는 채점 대상에서 싹 다 이제 제외가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시킨 것만 딱딱딱 해줘야 돼요. 별도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했을 때 우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식을 이제 작성할 때는 제시된 그 문제 파일에 그 데이터는 변경 가능한 그런 데이터다. 그걸 이제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주어진 각 시트나 이제 개체 그런 것들의 설정값 또는 기본 설정값 디폴트 값으로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트에다가 차트의 제목을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근데 글꼴의 크기를 이제 얼마로 바꿔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을 때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 크기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시간은 별도로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 시간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저장까지 싹 다 우리가 완료를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문제를 풀긴 다 풀었는데 그 시험 시간 내에 제한된 그 시간 내에 만약에 저장을 못했어요. 해서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장이 이제 하나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실격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출제된 그 용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21 LTSC 2108 그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딱 받아봤을 때 그때 첫 번째 면에는 지금처럼 이런 유의사항들이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어요.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안 경고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요 1의 파일을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하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이다, 뭐 계산 작업이다, 분석 작업 1이다, 2다, 기타 작업 1, 2, 3 하고 이렇게 여러 개 시트가 있죠. 그러면 각 시트별로 우리가 문제상에서 제시한 그 시트에다가 해당 문제를 이제 쭉쭉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1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하고 나타났죠. 얘가 총 배점이 15점이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고 이제 문제 보게 되면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3번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문제로 우리 기본 작업이 구성돼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하래요.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우리 고급 필터를 이제 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시사항이 세 가지가 나는데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A4번부터 시작해서 K의 31번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A4번 그러면 요 대역 코드가 들어있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K의 31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마지막까지 전체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 이곳에서 대역 코드요. 대역 코드라는 필드가 있대요. 대역 코드가 여기 맨 첫 번째 필드 A열에 들어있는 요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역 코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글씨들이 막 숫자하고 막 섞여 있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글자 그랬어요. 그러면 대역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 보고 얘기하죠. 여기 4번도 있고요. 9번도 있고 4번, 2번, 7번, 뭐 4번, 3번, 1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가 쭉쭉 들어 있는데 얘네들 이 마지막 글자가 짝수이고 대여 시간이 그랬어요. 그럼 대여 시간 보게 되면 대여 시간이 지금 이곳에 들어 있죠. 자, 이곳에 이제 숫자가 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대여 시간이 100 이상인 그 행만을 대상으로 해서 대여 코드, 대여자, 그 다음에 대여 장비, 대여 시간, 대여 비용 요 5개만 이제 결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온 그 문제가 조건이 두 가지죠. 대여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가 짝수냐? 그거 이제 물어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여 시간이 100 이상이냐? 요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대여 코드하고 대여 시간에 이제 조건이 들어있는데 여기 중간에 봤을 때 짝수 2고라고 했으니까 대여 코드에 붙어있는 이 조건과 대여 시간에 붙어있는 이 조건 이 두 가지 모두 다 만족을 하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해라. 그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대여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를 이제 빼와야 돼요. 마지막 글자를 빼올 때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하나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한 글자를 이제 빼오면 되고 그게 이제 그 마지막 글자가 짝수이고라고 했죠. 그럼 빼온 그 글자가 짝수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is even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너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대여 코드랑 대여 시간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대여 코드에 쓴 조건과 대여 시간에 이제 작성한 그 조건 그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33에서 A의 34번 그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한번 내려가 보자고요. A의 33번, 34번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조건 알아서 쓰래요.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 조건을 걸어줄 때 부등호만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걸어줄 때는 지금처럼 이곳에 이 데이터들이 써져 있는 이 제목들 있죠? 이 제목이랑 똑같은 걸 이제 써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부등호로 그냥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식으로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이곳에 조건 제목을 우리가 조건, 한글로 조건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식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뭐 함수, 식 이렇게 쓰거나 아무거나 써도 돼요. 왜? 문제상에서 이 조건을 쓸 때 이 제목은 뭘로 하시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요. 대신에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써져 있는 이런 제목이랑은 완전히 이제 다른 걸로 우리가 조건 제목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함수식이라는 그 제목이 없잖아요. 그냥 함수식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보게 되면 이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건이라고 굳이 안 써도 돼요. 함수식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식하고 그렇게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칸 A의 34번 요 셀에다가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대역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먼저 빼올게요. 자, 그럼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수식 라이트하고 써주면 되겠죠. 자, 라이트라고 써주고 이 대역 코드에서 첫 번째 데이터요. 이 대역 코드가 들어있는 이곳에서 오른쪽에서 하나만 꺼내주세요. 오른쪽에서 한 개만 꺼내와라.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제가 이 첫 번째 셀을 찍었기 때문에 이 셀에 들어있는 글자들 중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 그러면 5하고 요거 이제 빼오는 거 맞죠? 해서 라이트 함수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알맞게 이제 마지막 한 글자를 빼왔습니다. 그럼 빼온 그 글자가 짝수인지 아닌지 비교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is even이라는 요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s even이라고 이렇게 해서 right라는 이 함수 자체를 통째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is even이 짝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빼왔던 그 문자 마지막 한 글자가 짝수라면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 이제 false하고 그거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아까는 5를 빼왔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대역 코드의 마지막 숫자가 짝수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 여기까지 작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역 시간에 대해서 100 이상이냐 요 조건도 걸어줘야 되겠죠. 그때 얘랑 그리고 얘랑 우리가 and로 전부 다 통째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통째로 and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an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요게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대여 시간이 100 이상이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여 시간에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써서 이렇게 100 이상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대여 시간이 100 이상이냐 그거 이제 물어본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썼으니까 이제 and가로 닫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nd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컴마 요만큼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우리 대역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와라. 꺼내온 게 is even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서 첫 번째 조건 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대여 시간이 100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false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조건 내가 방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행만 대상으로 해서 대여 코드, 대여자, 그리고 대여 장비, 대여 시간, 대여 비용 요것만 표시하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어떤 거만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제목들만 그 해당하는 제목들만 우리가 가져다가 결과를 나타낼 그 셀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대여 코드하고 대여자요. 대여 코드, 대여자는 지금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여 장비, 그럼 대여 장비는 이곳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여 시간은 그 뒤쪽에 있죠.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대여 비용, 요거 있어요. 요게 이제 대여 비용하고 이곳에 있죠.
이 제목들을 우리가 복사해서 결과는 이제 A의 36번 셀부터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A의 36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복사해서 데리고 갈게요. 자, A의 36번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여 장비도 우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대여 시간, 대여 비용 이 두 가지도 우리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5개 데이터만, 이 5개 필드 데이터만 표시해라 라고 해서 요 제목들을 미리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고 그리고 어떤 것만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제목들을 먼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할 거 다 했으니까 고급 필터 한번 들어가자고요. 고급 필터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써져 있는 곳 어떤 칸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칸이나 한 칸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급 필터 들어갈 때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 들어가 주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 선택이요. 선택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여 상자가 떠요.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결과를 어떻게 표시할래? 라고 물어보죠. 현재 위치에다가 필터할 건지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지 물어보는데 우리는 결과를 A의 36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거 이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목록 범위하고 이곳에 셀 주소 이 범위가 이제 들어있죠. 그럼 이 범위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범위가 지금처럼 겉에 테두리가 점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잡혔나 안 잡혔나 확인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 A의 33에서 34번 이 셀에다 작성해 놨으니까 이 두 칸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 찍어 주고 복사 위치는 이 5개 필드 제목 우리가 복사해 놨죠. 그거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두 가지의 조건 우리가 작성했던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 끝이요. 제가 고급 필터 작성할 때 지금 방금 썼던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하래요. 우리 지금 기본 작업에 있죠. 이 기본 작업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 풀란 얘기죠.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지시사항 3가지 나왔죠.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보니까 A5번에서 K31번 그 영역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A5번이다. 그럼 이제 대여 코드가 들어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영역이요. 그래서 A의 5번부터 시작해서 전체 영역, 그럼 지금 이 범위, 이 전체 K의 31번 셀까지 여기까지요.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대여 비용이 상위 3위 이내이거나 하위 3위 이내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우리 조건부 서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여 비용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상위 3위 그러면 이제 높은 거 3개, 그리고 하위 3위 그러면 이제 낮은 거 3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6개 행 전체에다가 그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사용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위 3위인 거, 하위 3위인 거 해서 조건이 여러 개 나와도 한 개의 규칙으로만 그렇게 이제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위 3위, 하위 3위 이거를 구할 때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고 상위 3위 이내이거나 이거나로 묶였죠. 이거나로 묶였으니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우리가 오어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랭크 EQ라는 요 함수 사용법 좀 살펴보자고요. 형식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인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수라고 외우지 말고 인수를 그냥 내 점수라고 생각하세요. 내 점수, 컴마, 범위, 컴마, 옵션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랭크 EQ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범위에서 내 점수가 몇 등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이 고윤혜라는 이 사람의 대여 비용을 가지고 이제 등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고윤혜라는 사람의 대여비용, 그게 이제 49만 5천 원이죠. 이 49만 5천 원이 이 전체 대여 비용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맨 앞에다가 4점수 찍어라. 그게 그 사람 거 이제 찍으라는 거예요. 그 순위 구할 그 사람 거 찍어주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범위는 이 대여 비용 전체를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이 49만 5천 원이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두 번째 사람을 계산하든 세 번째 사람을 계산하든 네 번째 사람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대여 비용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이 각각이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해서 랭크 EQ에서 이 범위 쓰는 거는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놓고 무조건 이제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된다.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옵션이 0을 쓰거나 아니면 0을 우리가 쓰기 싫다 그러면 얘는 이제 생략도 가능해요. 생략 가능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 말고 0 이외의 값, 0 이외의 값을 입력하면 두 번째 이제 옵션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0 이외의 값이다 그러면 그냥 1로 입력하자고요. 우리는 그냥 1을 쓰든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얼마를 쓰든 상관없어요. 1, 2, 3, 4 어떤 걸 쓰든 간에 0 이외의 값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0 말고 아무거나 쓰세요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1이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는데, 0을 쓰게 되면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는 거예요. 높은 수가 1등이 되는 거고, 1을 쓰거나 만약에 0 이외의 값을 썼다 그랬을 때는 이제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시험 봤다 그러면 당연히 높은 수가 1등인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뭐 시험 본 거 말고 만약에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하고 나서 이제 초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초기록은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1등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옵션을 1, 0 이외의 값 이걸로 이제 입력해서 우리가 순위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뭐 높은 숫자가 1등으로 해라, 낮은 숫자가 1등으로 해라, 그렇게 해도 시험 문제에서 지정돼서 나올 수 있지만, 그 말 말고 높은 수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석차를 구할 때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해라, 그렇게 해도 이제 문제에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낮은 수가 1등이다 라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오름차순으로 우리 순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도 이제 표현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해라, 오름차순 순위 구해라,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말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내리막길 생각하면 돼요. 내리막길 그러면 시작하는 곳이 어디예요? 내리막길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지점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높은 숫자가 1등인 게 내림차순으로 석차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그러면 이제 오르막길 생각하면 됩니다. 오르막길 그러면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낮은 수가 1등인 게 우리 오름차순으로 석차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그렇게도 시험 문제에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가 있어요. 숫자가 써져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뭐 84가 있고 57이 있고 43이 63이 있고 90이 있고 15가 있고 그 다음에 뭐 95가 있고 33이 있고 이렇게 이제 8개의 숫자가 있다라고 그거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가 있습니다. 숫자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석차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석차를 구할 때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석차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 는이라고 써주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함수 이름부터 써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랭크.eq 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때 요 사람 이 84점이 컴마 찍어주고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범위는 무조건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석차를 구할 거니까 높은 숫자가 1등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옵션을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왜? 옵션에는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0 이외 값을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생략하고 엔터요. 엔터 썼더니 3등 하고 나왔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구해지겠죠. 자, 이번에는 이 수를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한번 석차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랭크.eq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84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낮은 수가 1등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1 하고 이제 옵션을 좀 쓰자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들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림차 순으로 우리가 석차를 구했을 때는 높은 수가 1등이에요. 그리고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석차를 구했을 때는 15가 가장 작죠. 이 숫자들 중에서. 그게 이제 1등인 거.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상위 3위 이내이거나 라고 했습니다. 상위 3위다 그러면은 높은 수가 1등이 되는 것 중에서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3등 이 세 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3위 이내 그러면 지금 오름차 순으로 석차를 구했을 때 1등, 2등, 3등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낮은 수가 1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위 3위 거 구할 때는 우리가 내림차 순으로 이제 석차를 구해서 3등 이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하위 3위인 거 그거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오름차 순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게 3위 이내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위 이내다라고 하게 되면 1등, 2등, 3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등호로 그걸 이제 표현해 줄 때 3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3보다 작다라고 해야 1, 2등이 나올 거고 같다라는 기호가 붙어 있어야 3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문제를 이제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림차 순으로 순위 하나 구하고 오름차 순으로 순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위 3위, 하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골라낼 거예요. 그 두 개, 내림차 순으로 구한 거랑 오름차 순으로 구한 거랑 중간에 이거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묶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식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A의 5번 셀부터 시작해서 K의 31번까지 싹 다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조건부 서식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니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수식을 작성할 수 있게 여기 뜨죠. 뜨면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오화로 이제 함수 열어서 이제 식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화라고 써주고 일단은 length.eq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나서 자, 첫 번째 요 대여 비용이 들어있는 요 셀 있죠. 요 셀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이 첫 번째 셀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해서 순위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상위 3위 거를 구할 거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은 생략하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높은 수가 1등이 되는 내림차 순으로 그렇게 이제 석차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석차가 쭉 나왔을 때 그게 3등 이내냐?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해서 작거나 같다 3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또 이제 하위 3위인 거 구할 거니까 우리가 rank.eq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들어있는 이 대여 비용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오름차 순으로 우리가 석차를 구할 거니까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컴마 1하고 그렇게 써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름차 순으로 순위 구한 것 중에서 3위 이내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오화 가로만 땅 하고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석차를 다 구했습니다. 구했으면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서식을 이제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서식이라는 버튼 클릭해 주고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우리는 채우기 색을 바꿀 거니까 채우기로 이동해 주고 여기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란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표준색 파란색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 미리 보기에 이렇게 채우기 색이 파란색으로 변경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식이 잘 안 보이죠? 좀 이따가 제가 이쪽에다가 셀에다가 복사해서 같이 한번 볼 테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보자고요. 확인이요.
그때 이제 우리 상위 3위 이내냐, 하위 3위 이내냐,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봤죠. 3 이하냐, 3 이하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얘네들의 이제 서식을 지정해 줄 때 행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채우기 색을 변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 내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를 안 붙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K의 5번 셀 이 범위 있죠. 여기가 이제 대여 비용의 첫 번째 셀이거든요. 얘는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F4번을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 달러가 붙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요 주소는 전체 달러가 붙어있죠. 요 범위가 지금 요 범위 얘기하는 거고 이 전체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랬으니까 전체 달러가 붙어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오름차 순으로 이제 순위 구한 것도 K의 5번 셀, 요 4점수 찍어준 거 있죠? 요 범위는 우리가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이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원래 전체에 달러 붙어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우리 수식 작성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서식을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란색으로 적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식 버튼 땅 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채우기라는 탭으로 일단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표준색 파란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 찍어서 파란색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수식도 다 작성했고 서식도 다 집어넣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6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수식 좀 보자고요. 제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지금처럼 수식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오화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화 함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지금 끝난 거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조건을 2개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상위 3위 이내인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식 하나 써줬고 중간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3위 이내인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2개의 조건을 전부 다 우리가 앞에서 5화로 이제 다 묶어준 거예요. 그때 이제 랭크라는 요 함수를 보세요. 요 함수를 봤을 때 지금 얘랑 차이가 뭐예요? 앞에 있는 요 랭크 EQ라는 요 함수는 옵션에 생략하고 쓴 거. 그러니까 높은 숫자가 1등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석차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랭크 EQ에서 쓴 거는 옵션을 이제 1로 지정했습니다. 1로 지정하게 되면 낮은 수가 1등이겠죠. 해서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게 상위 3위 이내인 거를 구하기 위해서 옵션을 빼고 높은 수가 1등이 되게끔 그렇게 식을 써준 거고 뒤에 있는 이 수식에서는 옵션을 1로 썼죠. 1로 쓰게 되면 이제 낮은 수가 1등이 된다 그랬죠. 해서 상위 3위 이내인 거를 구하기 위해서 옵션을 1로 써서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써놓고 3위 이내냐 3위 이내냐 그렇게 이제 조건을 비교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보게 되면 요 K의 5번이 이제 내 점수에 해당하는 그 인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전체 달러 붙어 있는 거 있죠? 요만큼이 이제 우리 범위에 해당하는 거.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싹 다 달러 붙였는데 이 내 점수는 달러를 원래는 안 붙이는 게 맞아요. 안 붙이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열 번호에만 이렇게 달러가 붙어 있습니다. 열 번호에만 달러를 붙여놓은 게 왜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행 전체에다 서식 지정하냐, 열 전체에다가 이제 서식 지정하냐에 따라서 달러를 붙이는 그 위치가 바뀝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시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건데 자, 얘네들 이제 크기 좀 줄일게요. 크기 좀 줄여놓고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 기본 작업 시트에는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쭉쭉쭉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죠. 그때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K의 31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A의 2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K의 3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고급 필터한 그런 데이터도 있는데 이 영역은 고급 필터한 그 결과는 우리 인쇄 영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쇄됐을 때는
지금 요 내용 말고 요 내용 빼고 그 위에 있던 이 데이터들만 이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이 메뉴를 먼저 찾아가고 우리 페이지 설정에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을 지정할 때는 우리 시트라는 요 탭이요. 시트란 탭으로 일단 이동을 먼저 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인쇄 영역하고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죠. 해서 인쇄 영역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K의 31번까지요. K의 31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지금처럼 인쇄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열이 만약에 추가가 돼도 너비는 이제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고 최대 2페이지까지 그렇게 이제 인쇄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배율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 배율은 우리 이제 페이지라는 요 탭이요. 페이지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배율이라고 있고 우리 지금 이곳에 우리 자동 맞춤이라고 있죠. 자동 맞춤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때 열이 추가가 돼도 너비는 한 페이지에 이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해서 자동 맞춤으로 해놓고 1 용지 너비 그렇게 이제 맞춰주면 되고 최대 2페이지까지 그렇게 이제 인쇄가 되게 할 때는 우리가 용지 높이가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지상 요게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행 머리글이 됐든 열 머리글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쇄가 되도록 설정하래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트라는 요 탭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시트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인쇄해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행열 머리글이라고 있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ABCDEFG하고 쭉쭉쭉 써져 있고 행 번호가 1행, 2행, 3행, 4행하고 쭉쭉쭉 써져 있는데 이런 이제 행열 머리글도 같이 이제 인쇄를 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상이 싹 다 끝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다가 오늘 날짜가 인쇄가 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할 때는 머리글 바닥글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는 바닥글을 이제 편집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다가 오늘 날짜가 이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가운데 영역이요. 가운데 영역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오늘 날짜가 이제 인쇄가 되게 할 때는 요 달력 그림 있죠. 요 이제 날짜 삽입 요 아이콘을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이제 글꼴이요. 글꼴은 HY 경고디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날짜 이렇게 이제 삽입된 거 있죠. 요거 이제 블럭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우리가 텍스트 허시 요거 이제 맨 앞에 가하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HY 경고디에 글꼴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킨 다음에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꼴이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아래쪽에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글꼴이 이제 변경된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 설정, 페이지 레이아웃을 싹 다 이제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푼 거 요 세 개 지상 싹 다 이제 맞았나 틀렸나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쇄를 한번 클릭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때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 1페이지에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K의 31번까지 그 영역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나타나죠. 그 밑에다가 우리가 했던 고급 필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열이 추가가 돼도 너비는 이제 한 페이지에 그리고 최대 2페이지까지 인쇄되도록 그거 이제 설정해 줬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열을 추가를 따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미리 보기로 이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얘네가 이제 인쇄가 되도록 설정했죠.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행 번호가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열 머리글 그런 게 이제 인쇄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다가 오늘 날짜가 이제 인쇄되게 했죠.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오늘 날짜가 이렇게 HY 경고디 그 글꼴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열이 이제 추가가 돼도 너비는 이제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고 최대 2페이지까지 인쇄되게 설정했죠. 그거는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크기 조정해 보게 되면 너비 1페이지다, 높이는 2페이지다. 그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고급 필터 설정하는 거,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거,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해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해설 같은 거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세요.